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주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5일 내내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조금씩 약간의 혼조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뉴욕 증시랑 연동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 같이 굉장히 좀 개별적인 흐름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도 아직 더 많이 고점 뚫고 갔어야 되는데 그쵸. 최근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저 PBR 관련주도 상승 탄력이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 반도체가 삼성전 하이닉스는 치고 가야 되는데 치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뭐 2차 전지가 확실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체 지난주부터 후반부터 시작하면 샘 알트만 이제 오픈 이제 AI CEO죠. 그리고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이제 상회해서 그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지금 지수가 급하게 2,700도 갈 걸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픈AI 샘 엘트만이 7조 달러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7조 정도 되는데요. 이제 각계 이제 리드들 좀 반도체 리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큰 시장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반도체 매물 같은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있을지를 좀 계속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돼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CPI가 예상보다 이제 3.1로 나오는데 2.9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상했다는 것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가서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인플레이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갈 정도로 지금 계속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달로 금리 인하의 첫 인하가 미국에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다수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6월 달 정도까지 되려면 2월 달 정도 CPI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3% 이하로 내려간 게 보여져야 되고요. 이제 물가가 확실히 빠져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잘 안 빠진 게 지금 현재 1월 달에 예상이 상회했던 이유가 바로 주거비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거비 중에 미국에는 지금 부동산 관련된 예를 들어서 월세가 높은데 월세가 나오면 오히려 월세 올려도 이제 줄 서서 이제 있어야 될 정도로 주거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쉽게 빠지지 않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2, 3월 달에 CPI에서 미국에서 확실하게 둔화가 안 된다면 오히려 시장에 경제적인 시장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좀 박스권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점 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돌파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하게 되면 삼성전자까지 같이 가세를 한다면 지수가 2,700대로 갈 걸로 보이는데 아직은 3월까지는 이렇게 계속 견조한 장세로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낙폭 과대 중에 실적이 개선되든지 이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나서 보면 급등을 하거든요. 카카오 같으면 최근 한 거의 몇 주 동안 조정을 받고 있다가 6만 대 갔다가 5천 이하로 왔다가 하루에 그냥 어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10% 정도 올랐다가 종가로 7.8%예요. 시가총액 수십조짜리가 하루에 7, 8% 오른다는 것은 어떤 추세 반전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유망한 종목 인터넷주 중에 이제 카카오라고 말씀드렸는 게 이제는 실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이 매출이 나왔다는 것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던데 한 영업이익도 10%대 줄었거든요. 많이 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코GPT죠. 이쪽에서 이제 사업이 본격화돼서 수익을 좀 갖다 준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 톡비저나 카카오 톡비저가 이제 실적이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추세적으로 좀 기여할 걸 보여서 이렇게 대형주 중에서도 낙폭 가대이면서도 턴어라운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성장을 계속하는 기업들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올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는데요.
구조는 뭐 반도체 관련된 이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의 반도체 돌아가면서 이제 좋고요. CXL 쪽도 지금 같이 급등하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HBM에서 뭐 이제 관련된 온 디바이스까지 가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뭐 계속 좋은 분야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좋고 특히 또 메모리 반도체도 전체 삼성전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여러 가지 확대하고 있어서 AI 반도체 쪽에 그래서 HP, SP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발표된 클래시스, 이제 헬스케어 클래시스라든지 2차 전지 쪽에 전구체인 CIS 같은 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 내에서도 확실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든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강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낙폭 가대가 된다면 그냥 급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면서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이 사상 뭐 이제 계속 사상 맞아요. 고점 근처로 갈 걸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투자사인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쪽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기업, 전고체 에코엔드림 전고체 기업이죠. 이쪽은 좋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실적을 봐야 된다. 올해는 낙폭 가대 중에 실적이 개선되는 건 그쪽은 그냥 들고 있으면 급등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바닥을 탈피한 종목 중에 최근에 뭐 몇십 프로 올라왔다 다시 조정받을 때 그걸 팔아먹으면 네. 바닥을 찍고 실적이 개선되면 그 추세로 가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수익이 아니라 이제 낙폭 가대 중에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큰 좀 수익률을 높여서 좀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낙폭과대와 실적 개선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해 보시면서 또 여기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외국인 증시 수급 동향은 어땠을까요? 국내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이제 기관들이 사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PBR주 최근 기관이 많이 샀거든요. 네네. 그러다 더 이상 별로 안 사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가려면 지수가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 올해 3일 동안 지금 화수목 3일 동안 1조 정도를 코스피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사고 있고요. 선물을 이제 대규모 팔다가 이제 선물을 또 6,900 샀으니까 시장은 좀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관망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하려면 좀 시간이 좀 더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어서 네.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이제 사게 되면 지수도 강하게 올라갈 걸 보이고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샀다가 이제 요 가격대 75,000원 뭐에서 72,000 사이는 계속 행보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 주 다다음 주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금융투자 기관들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코스피 차트로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1월 2일 날이 이제 2,675포인트 찍고 1월에 급락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1월 말경하고 2월 초에 이제 급등을 이틀 하고 나서 행보를 지금 7일째 하고 있거든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번차 때 스토캐스틱을 이제 전환지표 스토캐스틱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방향을 보는 건데 전환지표가 쌍봉이 나왔습니다. 가일권에서 쌍봉이 나왔다는 것은 조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조정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은 수급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조정이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조정도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2640 지난번에 2월 전망하면서 2월 달에는 2640 정도까지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숨에 며칠 만에 와버려가지고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72포인트가 11평선 정도인데 거기서 견조하게 다음 주는 그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 주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반등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1월 하순경에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2주차 이렇게 행보하고 있거든요. 네. 행보가 좀 더 길어져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좀 더 하락 조정을 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크진 않고요. 그래서 2,640포인트 저항인데 뭐 큰 저항은 아닙니다. 저항이고요. 그다음 2,570 지지니까 여기서 관망을 좀 있다가 그다음에 3월 달 정도 특별한 뭐 이제 호재가 없다면 3월도 좀 지지부진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달은 양봉 주고 다음 달에 다시 연봉 주고 2분기 때부터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분석들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지 저희 이슈에 대해서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요즘 이슈는 뭐 샘 알트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잘 알아야만 이 큰 이제 AI 시대에 AI 혁명 시대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AI 반도체 개발에 이제 한 5조에 7조 정도 달러를 펀딩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 가서 고문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왔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소프트뱅크 이제 회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손정희 회장이 이제 투자를 초기에 잘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픈 AI도 투자했다가 많이 져서고 이렇게 보면 투자를 잘하는데 끝까지 안 들고 있어서 끝까지 들고 있으면 엄청난 소프트뱅크가 수익을 많이 봤을 텐데 네. 중간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는 잘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샘 알트만이 손정희 회장도 만나고 우리나라도 오고 사우디로 가고 이제 만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AI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계를 완전히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23년도 전 세계 칩 판매량이 한 0.5조 정도 달러 되는데 이걸 뭐 한 7조면 5조에서 7조 10배 정도 이상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과연 현실적으로 될지는 이제 뭐 앞으로 진행되는 거 봐야 되지만 일단 선도 한 오픈 AI CEO가 AI 반도체 선도니까 실제로 네. 기술에 그래서 이분이 투자하는 게 이제 호응을 된다면 좀 어느 정도는 이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좀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2030년 정도 지금 뭐 한 0.5조 정도 칩 판매량이니까 2030년 정도 돼야만 네. 한 1조 달러 정도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네. 생산량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런데 예상이 되는데 한 그보다 훨씬 더 크기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젠슨 항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가 이제 네네. 실제로 실제로 GPU 유통의 생산이 거의 90%를 차지하니까 젠슨 황도 2조 달러 데이터 센터 시장 현 앞으로 4, 5년 정도 내에 2030년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2조 달러 정도 AI 컴퓨터 시장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 개편될 거다. 그러면 많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최고 AI 반도체 수장들이 이렇게 수요 예측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챗 GPT와 같은 AI 시스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계속 학습을 시키거든요. 학습시키려면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여기 좀 비싸거든요. 이 시장이 좀 더 빨리 공급이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금액은 현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전체 이 7조 달러 같은 미국의 전체 작년에 회사 채권 발행한 회사채 이런 거 발행한 게 한 1조 4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7조 달러는 미국 전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만큼의 한 몇 배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한 10년 내에 된다면 시장은 정말 이 관련된 AI 반도체 주식들은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샘 알트만 이 코멘트를 좀 체크해 보면 아무도 나보다 빨리 나갈 수 없다. 자기는 AI 반도체 최고라는 것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워낙 이렇게 큰데 네. 빠르게 앞으로 나가 크고 또 자기는 소규모 집단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혁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 발전도 가장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이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 뭐 네. 이래서 결국은 하드웨어 확보가 우선돼야만 남불도 빨리 발전해서 그래서 이 생태계를 바꾸려면 기존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AI 반도체 생태계로 바꾸어서 이제 실제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이 먼저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 혁신의 문제보다는 반도체 공급의 문제가 아주 필요하다. 계속 이런 쪽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반도체에 대한 AI 반도체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메모리부터 전부도 이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라든 이런 쪽은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 만들 때 가장 수혜를 받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016년부터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 있다가 몇 전에 280만 원, 지금 뭐 400만 원대. 그러면 AI 반도체를 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 어느 정도 많이 지은 상태에서 그걸 가속화라든지 뭐 고속도, 고속화,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GPU가 들어가서 이제 AI 반도체 쪽 같이 지원해서 뭐 이제 데이터 센터 가속기라든지 뭐 CX라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제 비밀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같이 합쳐서서 큰 이제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관련된 수혜주들은 단기가 아니라 한 10년 안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네네. 이제 데이터 센터 과거 16년부터는 25년도 거의 데이터 센터가 완공 정도로 대다수 보고, 그럼 25년도 이후부터는 메모리가 처음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메모리가 그렇게 이제 많이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1년도, 23년도부터는 23년도에는 21년도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반타작 기본이 될 거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거의 다 만들어지면 데이터가 그렇게 딜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DRAM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는 DRAM을 가지고 뭐 패키징화라든지 고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HBM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HBM도 필요하지만 이 전체 생태계가 또 반도체는 커지면 샘 앨트만 생각하는 거로 커지면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새로운 시대를 또 한번 맞이하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관련된 수혜주로서 한번 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엔비디아를 제가 계속 그렇죠. 말씀 많이 드렸고 지금이 가장 싸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엔비디아가 AI 혁명 시대의 수혜죠. 저는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는 12년부터 시작됐고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16년이고 AI 혁명 시대는 실제로 챗GPT가 나오면서 인간을 대체하는 게 AI 혁명 시대거든요. 네.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뒤바뀌어서 실제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군사혁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 쪽에 이게 AI 혁명이 오면 완전히 우리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대체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컴퓨터, 기계가 인간, 뭐 인조인간, 기계 인간들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AI 혁명 시대. 이게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부터. 네.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이 시대는 계속 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에 대한 독보적인 1위 기업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삶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이 기계 인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가 GPU 칩이 독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독보적 1위 업체 GPU 업체인데요. 지금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가 용이 GPU 한 80% 정도 되고 그렇죠, 네. 게이밍 26%, 전문 시각화 2%, 자율주행 2%. 전문 시각화 자율주행이라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이 전문 시각화와 자율주행 분야가 아직 약합니다. 네.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 2030년, 40년 정도 되면 인간 같은 모습을 기계가 하면 이 분야가 또 엄청 성장해야 되거든요. 일단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하는 그 기계 인간들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로봇이나 이런 거 에이전트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성장을 못 한다면 나머지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아주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뭐 구글을 제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지금 뭐 구글이 4위 이제 제꼈으니까 아마 장기적으로는 저는 1등은 가기는 좀 이렇게 하드웨어 쪽 1등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이지만 그래도 MS 이제 엔비디아 이후에 실제로 2030년도는 이제 플랫폼이 최고의 계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계속 시총 1위를 앞으로 뭐 10년 내에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뭐 2등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2년도 주가가 108달러였는데 네. 이게 이제 2021년도 고점이 346이에요. 그래서 70% 빠졌다가 22년도 저가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현재 746달러니까 올해도 46% 올랐습니다. 지금 한 달 며칠 만에. 맞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미국에서 뭐 가장 많이 대형주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7배입니다. 저가에서 사서. 네. 아무 때나 사도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싸고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포트 비중에서 최소한 뭐 아무리 적게 사도 10%에서 30% 사놓고 있으면 우리 다른 게 중소형주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은 엔비디아 관련된 중소형 수혜주는 등락을 아주 심하거든요. 네. 우리 실적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고평가돼 있고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투자자나 나는 이제 큰 흐름을 보고 시대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엔비디아는 팔아먹지 말고 잘 갖고 있어야 되고 물론 네. 70, 150 왔으니까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목표가 $1,000 정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또 종목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이 AMD라는 주식도 계속 미국 시장에서 지금 너무 비싸니까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엔비디아를 안 사고 엔비디아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이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주식을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국내 투자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받아보면 이제 리사수라는 CEO는 AI 가속기 칩이 가속기 칩 자체만 하더라도 유효시장 규모가 27년도 4조 0.4조 달러면 네.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럼 0.4조 달러를 실질로 이쪽도 이제 수혜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직접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AMD도 보면 비즈니스 사업 모델 데이터 센터용 이제 반도체가 29%. 물론 엔비디아는 뭐 80%, 90% 되니까요. 클라이언트 쪽하고 26%, 클라이언트 쪽이 아주 세고요. 게이밍, 그다음 인베디드. 이 CPU, GPU, APU를 이쪽에 개발 판매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AMD도 추세적으로 수혜를 크게 이 이제 AI 반도체 시대에 이제 받는다 이렇게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주가는 엔비디아보다는 적게 올랐는데 AMD 주가가 $60 23년도 저가 $60 저가인데 60달러에서 지금 $180 와서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도 한 올해 한 19% 올랐고요. 작년에 147% 이제 엔비디아보다 낮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업에서 만약에 많이 올라간 엔비디아 급이 나면서 AMD도 좋다. 그러면 AMD는 이제 네. 전체적으로 이 클라이언트 쪽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아주 크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뭐 관심을 봐요.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가장 싸다. 얼마나 많이 먹으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AMD 좋습니다. 계속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 핵심 포인트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FOMC 회의록이 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고 또 국내외 기업들이 어닝 시즌에 돌입한다는 점 실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만 좀 말씀 주시겠어요? 네. 항공 우주가 실적이 잘 나왔으면 앞으로도 계속 수주가 좋을 걸로 보여서 네. 좀 조정받을 때 사면 수익률 한 50% 정도 보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실적 포인트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